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를 했습니다. 2022년 5월 4일 신박사의 장 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조금 흘러내리는 어떤 장세였죠. 그래서 좀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좀 좋진 않은, 뭐 관망 심리, 뭐 경계 심리, 이제 FMC가 이제 새벽에 있다 보니까 그런 심리가 작용하면서 이제 조금 기분 나쁜, 뭐 오후까지 계속 흘러내리는 어떤 형태였기 때문에 그런 장세였고, 또 이제 하락 종목수가 월등히 좀 많았던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시아 시장은 조금 혼조권으로 마감된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내일 휴장, 어린이날로 이제 휴장이다 보니까 또 FMC 회의에 대한 어떤 결과가 우리 휴장으로 인해서 이제 금요일날 반영된다는 측면도 사실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 조금 회피하는 어떤 물량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목이 더 휴일 걱정되시나요? 이렇게 좀 달았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뭐 FMC의 그 컨센서스, 빅스텝에 대한 컨센서스는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돼 있다 보여지고, 중요한 것도 뭐 11일에 또 있을 미국 소비자 물가 지표가 아마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시장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빅스텝과 또 이제 파월 의장의 뭐 기조 정도 되는 내용이면 제가 볼 때는 뭐 반등 정도 나올 수 있는 흐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뭐 인플레가 문제니까요. 물가 어떤 수준이 좀 문제니까 그 부분만 이제 떨어지면 사실상 우리가 뭐 긴축이나 금리 부분도 우려도 이제 불식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금리가 지금 뭐 빅스텝 할지 자이언트스텝 할지 이게 사실 관건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조선업체나 뭐 건설업체는 실적 딱 나온 거 그거 가지고서 우리가 투자 판단 내린 거 아니잖아요. 2년 전에 있는 그 수주 가지고서 판단 내리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주가도 거기에 따른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FMC도 마찬가지겠죠. 왜 금리로 이제 급진적으로 올리려고 하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결국 이제 물가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래서 물가 지표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일단은 시장에는 어느 정도 좀, 이런 어떤 FMC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반영이 됐을 거라고 좀 생각됩니다. 휴일에 대한 경계 심리 물량들이 좀 나온 어떤 우리나라 증시였는데요. 정리해보면서 여러분의 어떤 걱정을 좀 덜어드릴 수 있는 분석을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마감해보죠. 코스피 지수 0.1% 마감했고요. 하락 마감했고요. 267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상승 종목수 270종목, 하락 종목수가 거의 한 600종목이었기 때문에 거래대금도 9.7조, 조금 평소보다 좀 적었죠. 그리고 이제 코스닥 지수 0.8% 빠졌습니다. 900포인트. 코스닥이 좀 많이 빠진 편이죠. 7조 원 정도 거래대금도 이제 감소했고, 상승 종목수 350종목, 하락 종목수가 1000종목이 넘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된 어떤 흐름이었던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이 이제 순매수 300억 정도 했는데, 기관이 1,500억 매도했고,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1,200억 매도, 기관도 이제 약간 순매도, 그리고 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이 3,800계약의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급 구도는 뭐 조금 경계 심리 정도의 어떤 작용을 됐던 것 같은데,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좀 판 게 약세를 좀 만든 것 같아요. 어제 미국 시장은 좀 올랐죠? 상승으로 이제 마감을 소폭의 상승으로 좀 마감했고, 니케이 증시는 휴장이었고 홍콩 증시가 좀 열렸는데 1.7% 빠졌습니다. 대만도 열렸는데 0.4% 올랐고요. 그래서 아시아 증시도 이제 휴장 기간이다 보니까 큰 변동성이 나오기보다는 그냥 뭐 좀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었던 것 같고, 코스피 지수 차트 흐름 볼까요? 오늘 보합이니까 뭐 지금 이동평균선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지금 모여 있는 상황에서는 방향성을 이제 탐색하는 어떤 흐름일 텐데, 중장기 이평선 아래에 있을 때는 이제 하방에 대한 압력을 더 받는다는 거가 확률적으로 높은 확률이고요, 사실. 그리고 중장기 이평 위에서 뭐 이평선이 모인 어떤 흐름이 전개되면, 여기 이제 코로나 이제 이후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평선 모이죠. 중장기 이평선 위에 있잖아요. 우상향 기조의 정배열. 그럼 이제 위로 방향성을 위로 틀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확률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세적인 어떤 원리상 이평선이 이제 모였는데 중장기 이평 밑에고 역배열이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방으로 밀릴 확률이 높다는 거죠. 하방으로 밀린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정도의 어떤 확률적인 사고를 좀 가지고서 뭐 약간 보수적인 시나리오도 갖고 있어야 되죠. 머릿속에 무조건 여기서 바닥 찍힐 거고, 나는 무조건 공격적으로 여긴 바닥일 거니까 올라갈 거다, 이런 예측 심리와 예측
무조건적인 예측 전략으로 이제 나가는 거는 또 이제 최악의 수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시장에서는 전체 지수에 대한 어떤 확신은 절대 무섭다. 그래서는 안 된다.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면서 갈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사실. 그 산업이 속한 또 주도력을 보이는 그런 실적을 수반하는 그런 기업들. 근데 이제 지수에 대한 예상은, 단기적인 예상은 사실, 사람의 어떤 예측 영역은 아니죠. 그래서, 바닥을 함부로 예측한다든지 그런 거는 저는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코스닥 지수도 중장 이평 지금 주황색, 빨간색의 진한 요 선 밑에 있죠. 그리고 한번 이게 꽈배기 형태가 사실 좀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기억하실 분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 중장 기평을 꽈배기 형태로 이런다는 거는 이게 이제 저항 받는다는 거예요. 강하게 돌파 못하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하방의 압력이 조금 더 큰 거죠, 사실. 그래서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확률적인 사고상 그리고 시장의 어떤 원리상으로 볼 때 역배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대응 시나리오도 머릿속에는 있어야 된다. 그런 정도를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이제 저도 뭐 긍정적인 어떤 방향으로 원하고 그랬으면 좋겠고 하는데 일단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떤 확률적인 내용 얘기들을 좀 한번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각자가 또 판단하고 전략을 또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 구도 업종별로 좀 보면요. 운수 장비 쪽으로 630억 정도 들었네요. 그래서 건설 장비 오늘 현대차 그룹주 괜찮았어요. 운수 장비 쪽이 좋았고 금융업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뭐 우려감이 분다는 거는 당연히 이제 뭐 이렇게 금융주들 신한지주, KB금융 같은 기업들이 이제 2% 상승했네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어쨌든 뭐 코스닥이 오늘 2차전지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안 좋았어요, 사실 이렇게. 그래서 보다 더 이제 금리에 민감한 업종, 이제 코스닥 업종이 외국인의 어떤 매도를 바탕으로 오늘 낙폭을 좀 보이는 그런 약세 조정을 보였다. 요 정도 점검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참 시장을 지금 짚어드리는 최근의 어떤 시황이 참 저도 좀 어려워요. 좋은 얘기를 좀 해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AMD가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조금 좋은 영향을 받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AMD가 시간으로 오늘 8% 넘게 상승을 하고 있죠. 일단 삼성전자가 플러스를 내면서 그나마 이제 코스피 지수는 좀 방어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고 또 이제 카카오도 플러스권 그렇죠? 현대차 그룹주 그리고 금융주들 그래서 코스피 상위권에 있는 시총 상위주들이 대체적으로 좀 플러스를 낸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영향으로 일단은 코스피 지수가 조금 나은 어떤 흐름들을 보여줬고 코스닥 쪽은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플러스를 냈고 2차전지 쪽이 좋았어요. LNF라든지 첨보 이런 쪽 에코프로 그래서 이런 쪽의 기업이 좀 플러스를 내면서 방어를 하긴 했지만 워낙 이제 오늘 바이오가 안 좋았네요. 바이오 쪽이 금리에는 완전 뭐 젬병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바이오 업종이 우수수 떨어지면서 사실상 코스닥을 끌어내리는 영향력을 좀 발휘한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그룹 좀 볼게요. 셀트리온이 1.7% 빠졌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제약도 한 2% 내외 삼성바이오도 2% 정도 밀렸습니다. SK바이오팜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1에서 3% 정도 빠지는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에서 상당히 좀 약세를 주도하는 그런 흐름들 그리고 미용 관련된 기업들도 오늘 좀 낙폭을 보였어요. 클래시스가 4% 빠졌고요.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뭐 재료 소멸인가요? 어쨌든 리오폰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마스크 벗으니까 별로 시세가 좋지는 않습니다. 선 반영됐다고 보는 건가 봐요. 시장에서는. 루트로닉이 10% 빠졌어요. 역대 최대 1분기 매출을 냈는데 재료 소멸인지 하여튼 이렇게 또 차익 매물이 나오는 어떤 흐름으로 빠졌습니다. 최근에 기관들이 좀 많이 팔았네요.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좀 바이오 섹터가 시장을 좀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고 반도체 섹터도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어요. ISC 3% 약세, 심텍도 3.5% 약세, 해성DS도 오랜만에 3%대 약세를 좀 보였네요. 원인 머티리얼즈나 이런 것들은 좀 올랐고 동진 세미캠도 3% 상승했고 그래서 종목별로 좀 다른 흐름이긴 하지만 어쨌든 대체적으로 오늘은 시장 매크로 단의 어떤 영향으로
조금 더 고성장이라는 어떤 프레임이 있는 그런 기업들 업종이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뭐 외국인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뭐 큰 어떤 영향이 있었던 그런 날은 아닌데요. 일단 뭐 2차전지 쪽이 눈에 코롱인더 뭐 산업재 그리고 수소 쪽의 기업인데요. 오늘 수급이 붙었네요. 한국전력, 항전기술, 원전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정책적인 어떤 수혜, 새로운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다고 하면서 이쪽에 대한 기업들이 보다 더 모멘텀을 좀 이어가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중공업이죠? 예, 이 기업도 오늘 좀 플러스 수급 좋았고, 가스 가격이 뭐 급등하는 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가 이렇게 수급과 함께 5% 상승. 그리고 금융주들 오늘 좋았죠? KB금융,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또 이제 계속 우주 그리고 방사 모멘텀을 받으면서 좋은 어떤 시세 흐름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 넘어가서 2차전지 반도체가 좀 많이 보이네요. LNF, 동진세미케, 에코프로, 위메이드도 수급은 좀 들어왔고, 코미코, 반도체가 많이 보입니다. 워닝 버티리얼즈, 이렇게. BCNC도 이제 반도체 관련주죠. 이런 기업들이 주로 이제 오늘 수급들 좋았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한 어떤 흐름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좀 신이 나게 좀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번 FMC 기점으로 뭐 반전될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기 때문에 이번 새벽 한번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종목 요 정도 체크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오늘 시황부터 먼저 짚어볼게요. 미래에셋에서 나온 오늘 증시 리뷰 내용인데요. 일단 오늘 증시가 좀 기분이 안 좋은 어떤 형태였던 것 같아요. 뭐 질줄 흘러내리고 또 이제 많은 종목이 하락하는 그런 부분들,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는 이제 매수해 놓은 이제 코스닥 증시 어떤 주요 종목이라든지 또 중소형 주단의 어떤 기업들이 또 우수수 떨어지는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요. 금리에 좀 민감도를 보이는 그런 대표적인 업종 바이오라든지 또 성장 업종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쪽의 기업들이 낙폭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내용 보면요. 종목별, 업종별 차별화 움직임이다 해서 금일 FMC 회의 결과를 앞두고서 시장 전반에 이제 관망 심리죠. 관망 심리가 큰 가운데 우리가 또 이제 휴일이 껴있다 보니까 뭐 그런 회피 심리까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종목별, 업종별 차별화 모습이 나타났고 외국인의 어떤 중소형주에 대한 현물 매도뿐 아니라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까지 집중 출회하면서 코스닥 쪽에서 이제 수급이 좀 안 좋았죠. 그래서 낙폭이 좀 오후 갈수록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역시 외국인은 약 4,600계약의 선물 매도를 내보내면서 금융투자 중심의 기관은 매도 차익 거래로 대응하는 모습이었다. 그 섹단으로는 이제 호재가 좀 있었죠. 삼성전자가 이제 미국의 이제 4위 이동통신사에게 1조 원 규모의 이제 5G 통신 장비 수주를 했다는 소식 때문에 통신 장비 섹터가 이제 가장 강했던 상승을 좀 보여줬고, 뭐 탈원전 공식 폐기 이 부분이 또 이제 관련된 기업들의 강세를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천연가스 가격이 14년 만에 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에너지 유틸리티 쪽에 대한 강세 흐름이 오늘 뭐 이어졌던 그런 하루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 200에 12개월 선행 P 단으로 9.8배, 1년 전 24배 대비해서 크게 하락하면서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상당히 좀 발생했는데, 이익에 대한 컨센서스 부분도 이제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도 이제 좀 낮춰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완전히 뭐 저평가다 이런 표현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경기가 이제 뭐 살아나지 못하는 그런 흐름들, 약간 좀 꺾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가 이제 올라가고 올해 연말까지 뭐 JP모건이 예상하기로 이제 한국 2.5% 금리, 내년 1분기까지 2.7%에 2.75% 금리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어떤 유동성 부분은 조금 위축되거나 좀 부정적인 어떤 전망들을 대체적인 어떤 메이저의 어떤 시각들이 수급을 빼는 형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흥국 24개국 평균 PE는 12배, 선진국 23개국 PE는 18배로 우리나라 보다 높기 때문에 뭐 디스카운트 받고 있다고 뭐 표현할 수도 있지만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잖아요. 지정학적 이슈라든지
뭐 그런 ESG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게 뭐 저평가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또 이제 한편에 좀 우려하는 부분이 아시아 쪽, 중국 쪽이죠. 중국 이제 그 상해 쪽에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사실 공급망의 어떤 이슈가 좀 풀어지나 했는데 도로 이제 잠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물가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이고, 뭐 게다가 이제 경기까지 중국이 경기가 막 작년 초부터 안 좋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좀 우려감이 좀 큰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그 대외적인 어떤 악재 그리고 이제 부담 요인은 잘 아시는 내용들 뭐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중국 뭐 코로나,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지금 원자재 올라가면서 물가에 대한 어떤 우려 이런 것들이 뭐 해소된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 이런 식이에요. 시장이 조금 반등 나오다가 푹 이렇게 나오다가 푹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니까 계속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씩 뭐 풀어가면 쭉 이렇게 되면서 또 한 가지가 또 풀어헤쳐지고 하면 이렇게 저점이 올라가는 어떤 형태, 지수든 주요한 어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지수를 주도하는 그런 종목, 이런 쪽이 이런 추이가 좀 나와야 돼요. 이러려면 사실 글로벌 땀부터 이제 매크로 땀부터 이제 어떤 호재가 좀 나와줘야 되죠. 아니면 악재가 해소되다든지. 그러지 못하니까 반등 나고 툭. 그러니까 개별주만 그냥 뭐랄까 시장을 막 왔다 갔다 시키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고, 시장에 어떤 큰 영향을 지니는 지수 관련주라든지 또 이제 주도주군, 뭐 주요 성장주군이 추세적인 흐름을 좀 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개별주, 개별적인 장세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단기적으로라도 조금 더 이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방향의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이제 전략을 수정하든, 아니면 나는 그냥 꾹 이런 변동성, 매크로 단의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외부 변수에 의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나는 그냥 무시하겠다 하면 그냥 내가 들고 있는 종목 꾹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이 있습니까? 그 기업의 펀더멘털 변화도 없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꼭 들고 있든, 아니면 개별주 장세에 맞춰서 개별주 트레이딩 전략을 쓰면서 수익을 좀 내려고 능동적으로 나선다든지, 둘 중에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적합한 걸 선택하면 되는 문제라고 보고요. 어쨌든 지금 대외적인 환경은 악재 해소된 부분이 저거 없다는 부분이 부담 요인으로 계속 작용하고 있다. 또 지금 FMC를 앞두면서 경계 관망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면서 증시가 이번 주 뭐 계속 안 좋죠. 그래서 재미없고 안 좋고 좀 기분 나쁜 흐름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미래에셋에서 또 나온 내용이 주요 이제 글로벌 이제 IB죠. 글로벌 투자 은행들의 FMC 프리뷰인데요. 이런 정리 내용 괜찮은 것 같아요. 미래에셋에서 요즘 괜찮은 전체 시황적인 어떤 리포팅이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5월달 FMC 회의 50bp 인상할지, 아니면 자이언트스텝이라 불리는 75bp를 한 방에 올려버릴지, 이거에 대한 어떤 뭐랄까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뭐 이쪽이 훨씬 우세하죠. 현재 50bp 인상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양적 긴축에 대한 발표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파월 기자회견 요게 주목받겠죠. 요거 이제 뭐 예상대로 되면 요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앞으로 뭐 어떻게 할 거다, 어떤 기조를 갖고 있다, 뭐 이게 이제 시장에 미치는, 지수의 어떤 변동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더 클 겁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75bp 인상 여부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75bp까지는 인상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을 대부분 하고 있죠. 그리고 바클레이즈도 50bp를 올릴 것이다. 그리고 대차대표 축소는 6월달에 350억 달러 시작으로 7월달 650억 달러 이렇게 점점 이제 축소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고, 오는 6월까지 50bp 인상을 하고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된다면 7월달부터 뭐 25bp로 이제 낮출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시장은 딱 이거예요. 너무 급하게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인플레가 좀 가라앉아야 급하게 그 폭도 이제 점진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베이비 스텝으로 그냥 25bp씩 올리는 거, 점진적으로. 그러면 이제 시장에 대한 충격도 이제 덜 하면서 안정된 그런 어떤
뭐랄까 디레버리징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건전해진 경제 체계를 좀 이제 체질을 좀 갖추는 그런 목표로 하는 그런 흐름들, 그리고 목표 물가 2%에 이제 도달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전장 사태 저게 정말 시장에서 예상하는 어떤 그런 기간을 훨씬 뛰어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5월 9일 날 승전 기념일에 그만할 것이다 이런 예상의 어떤 언론 기사들 나오는데 그건 모르는 일이니까 참. 하여튼 칼자루가 지금 러시아가 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전쟁이 모쪼록 좀 빨리 매듭이 좀 지어지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JP모건은 이번 회의에서 50bp 인상을 기대하고 있으며 75bp 인상 가능성은 20% 정도다. FOMC 성명서에서 금리에 대한 선도적 지침은 지속적인 인상이 적절하다. 대처제표 축소는 3월달 FOMC 회의록에 명시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대체적인 의견들이 글로벌 IB들의 이제 의견들이 50bp 됩니다. BNZ 50bp 인상은 충분히 예상되고 충분히 가격에 반영이 되었다. 반영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50bp 하면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고 75bp 하면 좀 영향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다른 IB들도 다 이제 50bp 인상과 동시에 긴적, 양적 긴축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5월 FOMC 앞두고서 역사적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위험에 집중해서 사실 상반기에 인플레이션은 정점을 좀 찍을 것이라고 이제 대체적으로 다 전망을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완화되면 7월 달에는 25bp 인상할 걸로 전망이 된다. 그래서 결국 관건은 딱 단정지어서 이렇게 IB들도 예상할 수 없어요. 어쨌든 이번에는 50bp 인상을 하겠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조금 정점을 찍고 내려온 어떤 흐름이 전개되면 7월 달부터는 25bp 인상하지 않겠는가. 다 이제 50bp 인상 예상하고 있어요. 50bp. 그래서 이번에는 큰 변동 없다면 50bp로 아마 하지 않을까 하는 게 대체적인 어떤 컨센서스고, 인플레이션 여하에 따라서 일단은 25bp로 내려앉는 인상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대체적인 시각이죠. 근데 75bp를 빵 한다 그러면 이제 시장의 일시적인 충격이 빵 가해지겠죠. 그 정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KB 리서치에서도 이제 마감 코멘트 보면 어쨌든 FOMC 앞두고서 매물 소화 과정 진행이 좀 되는 어떤 부분들이었고, 또 지수 하락폭 대비해서 하락 종목 수가 좀 많은 점도 오늘 부진한 투자 심리를 좀 반영한 측면이 컸던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5월달 빅스텝 50bp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초점은 6월달 자이언트 스텝 등 향후 긴축 경로에 맞춰져 있다. 이에 우려를 뛰어넘는 강경한 스탠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우려 해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해서 우려를 뛰어넘는 강경한 스탠스, 50bp 인상하고 그렇게 강경한 스탠스의 어떤 그 파월 의장이 이제 그 기자회견이 아니라면 오히려 이제 우려 해소로 인해서 급반등할 가능성도 높다는 시각을 좀 보여준 거죠. 일단은 오늘 휴장이었어요. 내일 휴장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 심리가 좀 크게 작용했고, 또 이제 우리가 또 주목을 해볼 만한 또 지표에 대한 발표가 이 부분이 있죠. 그 11일 날 이제 그 소비자 물가 지표, 11일 날 미국 소비자 물가 지표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어떤 경계심이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파월 의장의 발언이 핵심이 될 것 같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JP모건이 한국은행이 이번 5월달에도 이제 인상을 할 거고, 연내 4번의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해서 연말에 2.5%의 기준금리를 예상을 한다는 언론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야 되겠죠. 지금 인플레 수준을 본다면, 물가 수준을 본다면. 그래서 사실 한국은행도 요 정도의 어떤 발언들은 이제 이런 의중들은 좀 계속적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 시장은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내년 1월달 25bp 추가 인상으로 최종적으로는 내년 1분기까지
내년 1분기까지. 그러니까 내년 1분기 정도까지가 금리를 좀 인상하는, 미국도 이제 마찬가지로 인상하는 그런 시점이 될 걸로 예상을 해서, 선제적으로 지금 이제 지수들이, 금융시장이 이제 반영을 하고 있고, 저거 전에 이제 좀 바닥권을 형성하는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연말 정도? 선행적으로 바닥을 찍잖아요. 어차피 시장이라는 건. 그러니까 연말 정도가 그런 어떤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시나리오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볼 때도 조금 지금 지수의 어떤 흐름들, 궤적들을 보면, 중기 바닥을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데, 중기 바닥이, 여름, 가을, 빠르면 여름, 가을, 요 안짝으로 좀 중기 바닥을 형성하는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이 바닥을 형성한 걸 수도 있지만, 시기적으로, 타이밍적으로 볼 때, 기준금리의 인상이 내년 1분기까지 주로 이제 인상한다는 어떤 그 타임 이제 스케줄을 좀 우리가 본다면, 그 정도, 여름, 가을 정도, 언저리에서 지수도 어느 정도 선반영한 저점대를 형성하지 않겠는가. 인플레가 이제 잡힌다는 전제죠. 인플레 안 잡히면 이제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 뭐 경기 침체니까 우리가 경기 둔화라는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좀 가지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일단은. 그래서 어쨌든 요 금통위 회의록 내용, 4월 달에 금통위 내용이 굉장히 좀 매파적이었다는 부분도 뭐 JP 모건의 이런 어떤 금리에 대한 예상이 뭐 굉장히 현실성이 좀 높다는, 실현 가능성이 좀 높다는 어떤 쪽으로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5월 회의에서 25pp 인상을 시사한다는 부분, 그래서 이번에 5월 달에도 아마 인상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지금 대체적인 시각이다. 미국도 올리고 한국도 올리고, 그렇게 좀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듭니다. 이 금리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결국은 조금 이제 금리의 영향을 받는 어떤 흐름들을 좀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5월달. 그거 염두에 두시면서 조금 개별적인 전략 내지는, 뭐 유망한 종목은 잘 그냥 이제 이런 변동성에, 매크로 변동성에 잘 견디는 이제 투자 심리를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슈 몇 가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시세도 이제 좋았는데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이제 발사 이제 한 달 앞두고 있네요. 누리호 엔진 46기 납품을 완료했다. 이제 누리호 사업 엔진 출하를 모두 마쳤다는 또 소식을 내면서 또 모멘텀을 받는, 그런 흐름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한화 그룹 자체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뭐 또 이제 한화 시스템, 한화 세트레가이 뭐 이런 기업들이 다 이제 그 우주 항공 관련된 또 이제 스페이스 허브를 출범하면서 결국은 우주 항공 관련해서는 국내 대기업 단에서 가장 뭐 앞서 있고 전략적인 어떤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그런 그룹사죠. 어쨌든 한화 그룹의 올해는 사실 우주로, 방산으로 시작해서 우주로 매듭을 짓는 그런 시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이제 속속들이 대기업들도 진출을 선언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뭐 카카오도 계속 지켜보고 있지만 디지털 뭐 헬스케어 쪽으로, 롯데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 바이오 출신을 이제 배치하면서 바이오 법인 설립에 초기에 들어갔다. 예전에 이제 롯데 지주 통해서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할 거란 얘기를 드리면서 롯데 지주가 롯데그룹의 바이오 산업을 전담하는 기업으로서 한번 좀 주목해보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롯데 바이오로직스란 이름으로 상표를 특허 출원했다고 하네요. 뭐 조만간 이제 공식적인 어떤 출범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롯데 지주가 조금 더 이제 단기적으로도 모멘텀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그 정도 한번 전략에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롯데가 이제 롯데 바이오로직스, 뭐 이름도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비슷하게 따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죠. 결국은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첫 출발을 하긴 좀 부담일 것이고, 사실 성과를 내는 것도 아주 먼 일이 될 것이며, 그것도 불투명하잖아요. 불투명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CMO라든지 CDMO 같은 이제 위탁 생산하는 어떤 컨셉을 가지고서 아마 시작하지 않겠는가, 거기에 이제 일부 신약을 붙이는 식으로 투트랙을 전개하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뭐 M&A라든지 조인트 벤처 설립 같은 것들도 아마 전망이 좀 되고 있네요. 어쨌든 롯데가 바이오를 선언하게 되는 것만큼
뭔가 좀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뭐 특별한 어떤 전략들 같은 거, 뭐 갑작스러운 어떤 M&A 발표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롯데 지주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슈 내용은 뭐 5G입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미국에서 1조 원대 이제 5G 통신 장비 수주한 부분을 우리가 또 잘 체크를 해야겠죠. 오늘 이제 5G 관련된 종목들 선별적으로 좀 상승세 크게 좀 나왔는데요. 어쨌든 점진적으로 이렇게 되면 좀 추가적인 수주도 좀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하반기가 좀 기대되는 섹터 중에 하나가 또 5G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볼 때 리오픈이 또 중요하잖아요. 5G는 또 설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반기 지금 뭐 미국은 뭐 대중교통 탈 때도 이제 마스크를 벗게 한다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완벽한 어떤 리오픈으로 가는 어떤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5G에 대한 어떤 투자 확대,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또 삼성자의 어떤 수주 확대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하여튼 오랜만에 좀 나오는 굉장히 규모 큰 호재 소식이었던 것 같고, 네, 오늘 이슈 이 정도 마무리를 짓고요. 휴일 앞두고서 이렇게 시장 마감 정리해봤고요. FMC 결과 나오면 이제 스팟으로 이제 뭐 영상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너무 뭐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장이 뭐 죽으러 가는 건 아닙니다. 죽으러 가는 건 아니고, 어쨌든 시장은 어느 정도 반영한 측면이 크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크래시하게 막 크게 폭락하는 형태의 그런 흐름은 전개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면밀히 살펴보고, 뭐 지금은 좀 종목적인 전략에서 포트폴리오를 좀 계속 가져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너무 외부 이런 어떤 변수에 매달리기보다는 내 종목 전략, 거래 전략에 좀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고 몰입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하여튼 뭐 연휴란다. 휴일 잘 보내시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박사도 최선을 다해서 분석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신박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